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각했던 거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 잘 협상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전화통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어떤 미국 내의 어떤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도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식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실무 협상에 착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해요. 이 반도체나 화학 이런 기존의 먹거리들이 지금 좀 위협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독보적인 제품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창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AI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산업도 재편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산업들 대비로 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너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뭐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신약 개발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새로운 우리 먹거리를 빨리 찾아내야 우리 미래 세대에도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만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사실은 외교 질서랑 통상 질서도 되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벌써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EU,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져서 선진 법치 국가들이라고 할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국가들이 이 산업적으로도 뭉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뭔가 도태되거나 이게 어정쩡한 입장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한참 올라오다가 역시 이제 지금 민주당처럼 일극체제가 돼서는 이 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일극체제 비슷하게 되면서 어떤 경제의 탄력을 잃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전 대비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미 협상이 제일 중요하고 또 관세 협상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이미 해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사 고발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정말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등 뒤에 대고 총을 쏘는 격이거든요. 이 대미 협상력 엄청 떨어뜨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전하게 힘을 몰아줘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지금 협상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하는 협상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한테 뒤에서 형사고발이나 하고 탄핵 협박을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협상하면서 너 어차피 이거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를 미국에 쥐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국익 저해 행위죠.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도 경쟁이 심한 나라인데도 야당이 딱 선포를 했어요. 정쟁 중지하겠다고. 왜? 미국과 협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요. 90일간 관세가 유예되고 미국이 딱 천명을 했어요.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우방국들하고 먼저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사고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무기라든지 자원도 안보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천연가스라든지 지금 중동의 천연가스 구매에 좀 일원화되어 있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물자를 사주면서 관세율은 낮추는 식의 패키지 딜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통상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죠.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방해를 하겠다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통화를 못할 때는 못한다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통화를 막상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이 왜 한국 국익을 퍼주는 거 아니냐. 근거도 없어요. 뭐 아직 협상 중인데 국익을 퍼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관세가 유예되면서 국민이나 기업들 숨통이 트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싫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을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탄핵 남발이 실제 너무 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욕 나올 정도더라고요. 계엄 이전에 이미 22건의 탄핵을 했어요. 계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게 아닙니다. 계엄 이전에 이미 탄핵 소추를 막 했었고, 제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언한 게 기억이 나요. 비상계엄 있기 이전부터 6개월 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탄핵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를 남발할 수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국정이 이재명 대표의 볼모가 되는 격이죠. 제일 어이없었던 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탄핵했던 부분.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려 3명을 연속으로 탄핵을 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 소추에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니까,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또 탄핵 소추를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탄핵 소추를 하고, 그 사이에 이상인 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원래 직무대행은 탄핵 소추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탄핵 소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막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비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표를 써오다가 마지막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탄핵 소추를 당해버린 것이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통신시장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MBC의 그 편파 방송이나 MBC가 늘 민주당 편드는 방송 하는 거 국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는 속내인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인데, MBC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대한민국 국익이나 통신시장만과 비교했을 때 그게 어떻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통신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몇 달간 멈춰서게 된 겁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속아서 또 이런 형태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함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원장도 탄핵 수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2건을 다 했었고, 지금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30번째.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수출을 한다면 31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헌정사에 좀 부끄러운 전례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탄핵 소추에서 복귀를 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니까 사유가 한덕수 총리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 소추해봤자 도로 복귀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묵인 방조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헌재에서 버젓이 결정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봤는데, 또 최상목 탄핵 소추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도 마찬가지고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 권력이 행정부를 침탈하는 일종의 내란 행위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그 유명한 복사 붙이기, 하도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검사들 탄핵 소추안을 갖다 붙여서 대충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청법 37조에 의해서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검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검찰청법을 들인 것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갖다 붙여서 그런 거거든요. 아, 국회 공문서에 그런 문구가 헌정사에 남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거르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박선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도 저희가 너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죠.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 그 탄핵소추문에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라는 탄핵소추 사유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재명이 무슨 절대 존엄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림자도 밟으면은 마치 북한에서 왜 김정은 그 막 순시할 때 북한 군인들은 앞에 가다가도 김정은이 나타나면 막 그림자도 밟을까봐 허둥지둥 막 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발상을 하는 건가 봐요. 그게 버젓이 들어간 것도 너무나 웃겼고,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소추할 때도 최초로 탄핵소추 노쇼라는 걸 했습니다. 왜 식당에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는 걸 노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들 탄핵해가지고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막 쭉 갔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분 만에 헌법재판관들이 엄청 짜증을 냈죠. 3분 만에 재판을 열자마자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도 없이 탄핵부터 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게 탄핵소추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창수 지검장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라고 탄핵소추를 하니 이 정도 되면 거의 무고 수준이죠. 무고 수준이고 민간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바로 잘리죠.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회의원직에서 파면해야 될 정도의 진짜 엄청 이상한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버젓이 했고 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을 탄핵할 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일을 잘하면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라고 우겼고, 역시 헌재 결정문에서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해서 탄핵이 또 기각이 됐죠. 근데 제가 다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 번째 안에서 미국이 봤을 때 민주당이 민낯을 봤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실컷 북핵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도 하고 미국도 독자 제재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알아서 평화부지사라는 거 설립해가지고 김정은 만나려고 평화부지사가 돈도 갖다 주고 했잖아요. 이하영 지사가. 일단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탄핵소추문에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우리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뭐라고 한 게 있나요? 늘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련해가지고 좀 무리한 주장을 했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먼저 적대시하는 정책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그 말 속에는 친중, 친북, 친러 이런 생각이 본인도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항미일 공조체제 때문에 일본과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친일인 것처럼 우리나라 외교적인 실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친일이라는 것처럼 몰아붙여서 우리나라 국익을 저해하는 거죠.
무슨 뭐 오염수 방류다 뭐다 해가지고 뭐 진짜 소위 말하는 생쇼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탄핵안의 남발이 너무 심하고 민주당이 이 탄핵도 남발하는 와중에 입법, 사법, 행정권력을 다 가져가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북한이나 중국처럼 일당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이야말로 꼭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남발 부분을 좀 제가 강조해서 하는 것은 이게 민주당이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버젓이 아직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려드리고요. 이 부분을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